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혹시 자전거 처음 타실 때 다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페달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잘 모르시죠? 그럴 땐 누가 뒤에서 잡아주고 이끌어준다면 첫 스타트 아주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도 뒤에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송을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김정철 부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가장 힘든 기간인 것 같은데 증시가 이럴 때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 혹시 있을까요? 김정철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가 좀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시장이 급등락해서 변동성이 아주 커질 때 우리가 시장에서 그때 대응하려면 정신없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가 지금 다시 주후반에 좀 평온해졌는데 평온해졌다기보다 마음이 좀 한결 좀 나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럴 때 뭔가 막 뭐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악수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이미 높아요. 늦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그 전에 네.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의 이런 움직임이 단 하루에 끝나는 것 같지 않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이따 FOMC 회의 얘기할 때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네. 그때를 대비하면 우리 뭘 해야 되느냐?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은 거, 그다음 파생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파생 상품을 하지 않더라도 선물 옵션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ETF, ETN은 어떻게 거래하고 내가 하락할 때 과연 어떤 걸로 수익 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아주 손쉽게 하락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인버스라는 이제 그 상품이 있는데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점이 한 4,500원대로 보자면요. 거기에서 무려 5,050원까지 순식간에 빠르게 올라왔어요. 10%까지. 근데 이게 이제 요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다 아니면은 S&P 500 미국 증시 가지고 ETF, ETN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550045 요거 코드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550045 이런 거 보시면은 저점 대비 한 1,800원에서 2,200원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코덱스 인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품들, 예를 들면 유가가 오른다면 유가 상품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투자 아이디어를 아주 잘 보실 때 하락할 때 수익 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 강조했던 상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리츠 요 상품이 좀 대표적이긴 한데 미국채 상품입니다. 제가 코드 번호를 불러드릴 텐데 코드 번호가 메리츠 61 잠시만요. 인버스를 보셔야 되겠네요. 메리츠 610025 예, 610025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 610025. 610025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채 가격이 금리가 오르면은 계속 오르는 상품이거든요. 이것도 금리가 올라야지 올라요. 왜냐면 가격 상품이니까 인버스면 반대잖아요. 인버스란 말은 가격이 상승하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인버스 상품이에요.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막 오르고 있죠. 그럼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했겠죠. 하락했을 때 수익 나는 게 메리츠 미국채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메리츠 인버스 2X 미국채 상품인데 이게 610025 코드 번호. 이거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쭉 상승하겠죠. 근데 이번에 FOMC 회의 때 금리가 상당히 막혔잖아요. 금리 상당히 막혔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품을 하시면 되냐면 인버스가 아닌 정방향 상품을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니까 가격 오르면 올라가는 상품 이거는 610023 예, 610023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요거 메리츠 레버리지 미국채 미국채 투자하는 건데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납니다.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요. 그 저희가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바닥에서 잡았어요. 최바닥에서 잡았고요. 이건 경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급격하게 급등한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걸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전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오로지 그냥 주식만 막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무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선물 옵션 트레이딩 미국 해외 선물이나 이런 거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려면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노라토베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칼리 전문가님이 또 고생해가지고 또 강의를 엄청나게 맞아요. 만들어놨어요. 네. 그 강의 만들어놓은 거 엄청나게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다 무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지금 해야 좀 이따가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초대박의 그 상황이 나와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워야 돼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그때 돼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답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좀 공부해놓고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시 ETF, ETN, 인버스 상품 그리고 해외 선물 옵션까지 있는데요. 이런 투자 정보 받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칼리 전문가님 주목해봐야 할 투자 아이디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의 반등 자체는요, 사실상 좀 예상됐었던 좀 결과였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 이 방송에서도 사실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지금 14,100 부근대가 이제 바닥자리 값을 잡으면서 이 상승 흐름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 바닥 대비 반등 흐름 자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자리값 지금 고점 상단 다시금 좀 터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일단 좀 맞아 떨어진 모습이죠. 근데 지금 위치 자체도 지금 좀 놓고 보셨을 때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금요일 장세 사실 마감 자체는 조금 하락이나 이제 단기 조정 자리값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 대비 뭐 거의 뭐 5거래일 동안 뭐 급등이 나와줬던 모습이다 보니까 뭐 일부 조정은 나와주더라도 다음 주까지 이제 추세 자체는 사실상 급락 흐름 자체보다는 지금 현 상황 유지라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단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정말 여기는 다 잘 성공했었고 자리값 같은 경우나 이런 비유 자체도 일단은 제가 올려드렸었던 자리값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 맞아 떨어졌었던 자리였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는 확실한 눌림 자리값이 한번 발생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중간값에서 횡보 자리값은 일단은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는 조금 일시적인 관망 구간, 오히려 매수 잡았던 사람들 바닥 대비 내가 정확한 타이밍을 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가 단기와 중장기 흐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강조드렸었지만 우리가 포지션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갈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대응을 가져갈지 이거를 애초부터 좀 떨어뜨려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좀 잘못된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일단은 나는 분명히 단기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끌고 간다. 일단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으니까 1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좀 넘어가는데 그렇게 가져갔었던 종목들이 지금 와서 이게 뭐 단기 반등 수준으로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 꾸준히 물을 타면서 내가 일단은 물량 자체를 계속 실어가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도 같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물렸던 그 가격 그대로 그냥 포지션 홀딩하면서 더 이상 추가 대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지금 깜짝 반등 나오면서 여기 반등 자리값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내 종목의 수익은 50%나 45%나 똑같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값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자리에서 아까도 이제 좀 본부장님이 좀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일단 좀 가져갔었을 때 좀 좋은 장점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얘기하시지만 꼭 선물을 하셔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선물 도전을 했었을 때 일단 좀 많은 분들이 내 시드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으니까 뭐 선물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이제 3억 이상의 주식 단타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요. 처음에 선물의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3억의 시드로 우리가 단타성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 대응 없이 그냥 평소 주식 보듯이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조만간 무료로 일단은 강의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라이브 방송도 일단은 이벤트로 일단은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저희 방송은요 해외 증시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다루는 방송입니다. 저희와 함께 참여하시면 이런 정보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의 번호 샵 3989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FOMC 회의가 나왔는데 두 분들 전문가님들 모두 동결할 것이다. 진짜 동결됐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은 3%대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대에 높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금리 동결의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시장은 보고 있었는데 소식 이후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을 상승 마감했었죠. 일단 FOMC 회의 리뷰와 우리나라 증시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집중하고 않고 있다면 지금 집중해 주시고 혹시 이 방송 안 보고 싶다면 텔레파시로 제가 보낼 테니까 빨리 채널 빨리 돌리세요 이쪽으로. 자 매운맛 1단계 FOMC. 이게 매운맛이 원래 3단계까지 있어요. 네. 3단계까지 있는데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라탕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은 매운맛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닭 불닭발 하면 매운맛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3단계까지 있는데 요거 1단계다. 그 전 FOMC가 2단계, 3단계였다면 네. 지금 매운맛이 줄고 있다. 네, 점점 매운맛이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요. 이번 FOMC는 매운맛 1단계 정도였다. 매운맛 1단계면 무슨 매운맛인지 아세요? 신라면보다 약간 덜 매운 거. 네. 신라면 정도가 매운맛 2단계 수준이고 3단계가 이제 불닭볶음면 정도 네.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매운맛 한 1단계면 약간 좀 덜 매운 정도, 약간 안 매운 정도인데 자, 그럼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회 연속 금리 동결 후에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로 지수가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자, 2회 연속 금리 동결 우리가 다 예상했고 시장도 다 예상했고 이미 동결 지정 사실이었고 이게 비둘기파적인 요즘에 이제 전총조님 때문에 많이 이게 이게 밈이 됐는데 네. 사실 원조는 접니다. 원조는 네? 저희 어떤 밈이요? 방송할 때 이렇게 맨날 잘 썼어요 제가. 영어 많이 넣어가지고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근데 저는 명사와 형용사 이런 건 구분할 줄 알아요. 네. I am 실내면은 그 명사거든요. 네. I am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그 명사 나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문법을 파괴했다면 저는 정확하게 문법을 맞춰서 자 비둘기파적인 도비시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결은 이미 기정사실이지만 기자회견에서 장기금리가 추가 긴축의 부담임을 인정했다. 요게 엄청 컸어요. 네, 요게 컸습니다. 장기금리가 현재 추가 긴축에 좀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높은 게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안도감. 그러면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구나. 네. 라는 이제 의견이 되겠죠. 지금부터 여기서 한 얘기는 다 파월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약간 전총조 밈으로 네. 제가 소화해봤는데 사실 원전 저라는 거, 원전 저라는 거, doing too much, doing too little. 그러니까 과도 긴축, 과소 긴축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양방향 리스크가 현재 균형점에 와 있다. 균형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균형점에 와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예요. 금리 동결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멘트도 강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매운맛 1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를 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직무유기니까 지금 마치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proceed carefully라고 해가지고 그냥 신중하게 할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멘트를 쓰면은 미 연준의장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논다는 얘기니까 그 논다는 얘기를 좀 논다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대신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제 10월 PC가 좀 괜찮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10월 PC가 괜찮았어요. 미 연준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PC 지표고 PC에서도 코어 PC. 그러니까 핵심 PC 지표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게 PC가 이제 물가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예상폭 내에 왔고 컨센서스 내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quite favorable라고 해가지고 그냥 매우 바람직하다. 예, 발음이 좀 약간 저 긴장했어요 좀. 예, 네. 긴장했습니다. 저도 카톡으로 보내면은 톡으로 보내면요 저도 잘 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방송 중이라서. 예, 네. 방송 이제 생방송 아니지만 그 방송 중이기 때문에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환호를 갖다 줬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너 굿플레이스. 네. 저는 그 굿플레이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예. 굿플레이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굿플레이스.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자면 이너 굿플레이스죠. 이너 굿플레이스. 그냥 굿플레이스 아니에요? 이너 굿플레이스. 최근에 약국 사태에서 나오는 그 굿플레이스 알고 네. 이거는 파월 의장이 직접 얘기한 거 이너 굿플레이스.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거기도 약국 가기에 좋은 위치였나 보더라고요. 하여튼간에 파월 의장이 이너 굿플레이스 해가지고 지금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고금리도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이 FOMC 회의로 시장이 급반전을 했는데 사실상 분수령이었어요. 이번 시장에서. 이번 시장 저점 잡는 분수령이었는데 오늘 환율 우리나라 환율 보시면 오늘 지금 워낙 초강세거든요. 오늘 지금 워낙 30전 떨어지고 30원 떨어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이제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보시면 보험주 은행주는 그냥 배당 메리트 정도만 보세요. 이제는 보험주 은행주 가지고 돈 버는 건 이제 끝났다. 보험주 은행주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은행들 가만히 앉아갖고 돈 번다고 뭐라 했잖아요. 근데 그 뭐라 했는데 뒤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딱히 마땅한 게 없어요. 그냥 이 은행이 원래 가만히 앉아서 돈놀이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뛰댕기면서 돈놀이해야 되는데 뛰댕기면서 하기에는 지금 뭐 은행으로 서로 올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보험주 은행주는 배당 메리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수익률 기대하기는 좀 좋지는 않다. 금리가 거의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종목이 가느냐? 신재생 에너지가 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할 때 보통 은행에서 돈을 땡겨서 시작해요. 돈을 땡겨서 시작하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고점에 와 있다라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까지 왜 안 됐냐? 바이든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뭐 하나솔루션,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관련주도 풍력 전부 다 왜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금리가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땡겨서 사업을 못 하니까. OCI도 마찬가지죠. 근데 집안의 이제 금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막혀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지금 현재 탄력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 다음 표를 잘 보십시오.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1995년에 중단했을 때 중단했을 때거든요. 금리를 중단했을 때인데 뭐 그냥 살짝 내려왔죠. 왜 살짝 내려왔을까요?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살짝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97년, 98년까지 금리가 급전직하였죠. 이게 IMF 때.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 딱 올려서 하락 전환하면은 큰 쇼크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2000년대 금리를 이거 왜 올렸냐면 이게 IT 버블 때문에. IT 버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금리를 딱 내리는 턴하는 순간 금리 대폭락 보이세요? 네. 왜 금리가 대폭락 왜 했을까요? 시장이 그때 대폭락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금리를 하락으로 전환하자마자 어떻게 됐다? 대폭락. 2008년 글로벌 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폭락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럼 코로나 전에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막상 터지고 나서 금리를 턴하자마자 코로나로 대폭락. 지금 이제 금리 딱 오르고 있죠? 네. 그럼 여기서 금리 털어내서 하락으로 한번 방향 잡으면 어떻게 된다? 대폭락. 증시 대폭락. 여러분 공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해야 되냐고요. 지금 증시 대폭락을 대비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반드시. 그럼 대폭락했을 때 도대체 우리 뭘로 수익 낼 수 있는지. 저보다 칼리님이 더 잘해요. 칼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종목하셔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보셨다시피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샵 3989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칼리 전문가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이후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갈까요? 네, 일단 FOMC 결과 저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본부장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자 이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견조한 속도로 일단 좀 가져가고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바라보시면요. 이번 GDP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 3분기 예비치 자체는 이제 4.9%인데 이제 5.4% 예상했었던 게 이제 4.9%인데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2%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장 둔화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페드의 이제 피벗을 드디어 이제 좀 기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FOMC에서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뉘앙스 자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더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있었잖아요. 장기채 자체에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벗 자체가 이제 뭐냐면요.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동결이 아니고 이제 인하로 시작하는 거. 이거를 지금 조금 더 또 다시 빠르게 기대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피벗이 되는 순간부터가 대폭락이에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반복이고 아까 본부장님이 데이터로 너무 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부터가 오히려 폭락장의 시작이고 지금 그동안 끌고 왔었던 뭐 달러 버블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다 얽히면서 시장이 그냥 묻지마 매도세 폭격을 가한다라고 하면요. 이거 뭐 거의 대공황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 말이 되냐 안 되냐는 나중에 결과를 좀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상 진짜 피벗 전환하면서 이게 성장 둔화로서의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빠진다라고 하면요. 이거 조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을 꼭 배워 두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고금리 유지 기간이 이제 얼마까지냐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고용 둔화 자체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표를 보시면 일단 ADP 이제 고용 변화와 자체 이제 좀 추세 자체는 전체적으로 낙폭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은 보여줬었지만 그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도 이제 전체적인 반등
반등 추세는 보여줬어요. 이제 하락 추세는 보여주고 단기 반등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뭐 상승으로서의 전환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큰 추세를 한번 좀 지켜보셔라.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었던 이 반등 때문에 오히려 뭐 또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관점 가져가시면서 이제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낙폭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충분히 좀 놓여져 있고 단기간에 이런 내용 자체는 연준의 뭐 피복과 지금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가져가기 좀 힘들다 보니까 시장 자체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 특히나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내용들 자체가 채권 쪽으로 자본이 다 쏠리면서 주식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통화량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 역시도 하락에 좀 많이 대비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월의 이제 좀 발언 자체는요 결국에는 사실상 이제 2%대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는 이제 좀 여전하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조금 생각해볼 만한 내용 자체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를? 지금 스탠스 자체를.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에서 이번에 본부장님이 매운맛 1단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 지금 고금리 유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고금리 유지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뭐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서는 최대한 시장에 달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좀 힘입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나마 지금의 상승 흐름은 좀 노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큰 투자 관점, 큰 그림 자체는 우리가 하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이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일에 애플이 실적 발표했었는데 3분기 실적은 아이폰 판매와 서비스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1년 전 대비해서 1% 줄었고 4개 분기 역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 퀄컴, AMD 반도체주 같은 실적이 나왔는데 리뷰와 함께 빅테크 기업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자 AMD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도 이제 EPS랑 총 매출 자체가 다 이제 더 좋게 나와줬고요. 일단 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더 낮게 나와준 부분 자체가 조금 아쉬웠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지금 호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시장은 좋게 반응을 해주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제 좀 잘 가져갔었던 모습이고요. 자, 퀄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예상치 1.91달러에서 2.02달러. 사실상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좀 엄격하다라고 제가 좀 지난주에 좀 얘기 드렸었는데 그거 대비 어쨌든 뭐 지금 예상치나 가이던스 자체도 좋고요. 지금 총 매출 EPS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나쁘지 않은 상황.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칩 매출 저점 반등세까지도 좀 나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 퀄컴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가져갔었었는데 특히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 퀄컴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자체를 좀 얘기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주가 반등 자체가 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퀄컴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좀 매수세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역시 뭐 매수 의견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애플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애플 자체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요. 뭐 아나운서님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분기랑 이런 거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요. 조금 아쉽다. 뭐 예상치보다는 지금 높게 나와주긴 했지만 우리가 이전치와 이제 좀 비교해 보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자 이제 녹화 당일 지금 금요일인데 이제 목요일 시장 자체에서 이제 2%대 이제 반등 흐름을 보여줬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3.4%대 이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장 낙폭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이번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엄격해서 그래요. 그래서 엄격했었던 실적 대비 애플이 이제 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좀 낙폭을 좀 키워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3.4%가 아니고 한 4% 정도대에서 저는 조금 마감 볼 것이라고 좀 예상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에서 조금 힘써주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낙폭을 끌고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쪽의 매출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좀 기타 지역의 상승세로 이제 매출 초과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매출적인 측면에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맥 쪽에서 이제 조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긴 했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제 좀 상승세 자체가 이제 좀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세 지속과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낙폭 이후에 다시금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관련 실적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 반도체주 역시 흐름이 강했던 시간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짚어봐야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퀄컴, AMD 호실적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 역시 강했던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국내 애플 관련주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2월 2일에는요. 11월 2일에는 장초반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 3위인 SK하이닉스 순위가 잠시나마 역전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과 애플 관련주들의 이번 주가 변동의 흐름과 어떻게 향후 전망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실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 실적이 뭐 잘났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보다가 이번에 정말 본의 아니게 그 강아지가 제 갤럭시 폰을 무는 바람에 디스플레이가 나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공기계에 있는 게 애플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있더라고요. 네. 공기계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해서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다. 네. 처음 써봤는데 사실 불편해요. 어떤 점이 불편해요? 그냥 전반적으로 불편해요. 네. 그 한국 마인드상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벽돌 같고 되게 벽돌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애플의 아이폰이 프리미엄 시장을 거의 다 석권하고 있어요. 삼성이 정말 지금 갈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삼성 갤럭시를 쓰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갤럭시 쓰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우 저 노땅 저 꼰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미지가 거의 굳어졌어요. 이제 거의. 그 왜 그러냐?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마케팅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뭐 키즈폰 아니면은 약간 그 엄청난 할인이 되는 폰.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로는 거의 이 미국이 텃밭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애플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뭐냐면 인도 시장에 대한 약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북미는 계속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점점 갤럭시 생산이 없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까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폰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곳은 중국하고 유럽인데 유럽은 삼성이 좀 우세에 있고요. 근데 지금 인도 시장 가지고 지금 막 붙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한데 오늘 인도 시장 내용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매출액은 컨센서스 부합했습니다. 영업이익은 EPS는 하회했어요. 애플이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거든요. 애플이 그 전체 스마트폰의 이익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이익이 100이라고 치면 네. 애플 혼자 얻는 이익이 75예요. 나머지 25 가지고 삼성, 하웨이 막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익이 좀 떨어졌다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4%인데 아까 약간 봤는데 4%에서 약간 반등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실적은 좀 부진했다. 저는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IT 반도체는 애플 때문에 올랐냐? 그건 아닙니다. AMD하고 퀄컴이 엄청난 실적을 좋게 내면서 이쪽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제 수익성이 향상될 걸로 보여지면서 관련주 반도체들이 이제 어제 급등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3일이고요. 12월 2일 날. 네. 2일 날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건 11월 4일. 12월 2일 날 AMD 퀄컴 때문에 이제 IT 반도체가 급등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AMD가
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GPU 칩을. 근데 AMD도 역시 GPU 칩을 설계해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의 이제 그 점유율을 좀 잠식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퀄컴은 이거 퀄컴 원래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CPU 칩인데 AP 칩을 만드는데 요거 이제 얘네는 이제 팹리스 설계만 합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원래 삼성한테 줬다가 삼성 너네가 못 만드니까 에이 TSMC에 줄래. TSMC 간 상태예요. 근데 퀄컴이 우리 PC도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설계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그럼 만들 만한 곳들이 좀 늘어나겠죠. 퀄컴은 어차피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만드는 거 못 만들어. 설계만 해. 얘네는. 그럼 만든 거 누구한테 넘기냐? 삼성한테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전체 반등했고요. 자, 모두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가 파운드리도 TSMC가 훨씬 강하잖아요. TSMC도 만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 만드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뭐 갖다 주면 무조건 계속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상력 한계를 감안했을 때 국내 관련주들이 수혜가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애플의 주가 추이를 좀 보여줬는데 애플이 이제 실적은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꺾였죠. 주가가 살짝 꺾였습니다. 애플이 완전히 꺾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애플이 주가가 꺾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 1위가 바뀐다. 그러면 AI가 강세. 오늘 코나 테크놀로지 급등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애플의 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아이폰 매출액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근데 뭐가 늘어요? 서비스 매출액이 늘죠. 그러니까 애플이 자꾸 서비스가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 정말 별로다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돈 버니까. 뭐만 해도 그냥 다 이걸로 돈 벌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 아실 건데. 네. 액정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플 아이폰 그 공식 서비스 가서 하는 것보다 일반 사설이 하는 게 더 싸요. 네. 예, 더 싸요. 심지어 더 빠르고 네. 훨씬 그냥 한 방에 해주고 그걸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러니까 애플의 서비스가 얼마나 그 멍멍이 판인지 이제 멍멍이 판 얼마나 이거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중국 내, 유럽 내 판매량 추이입니다. 자, 중국, 유럽 꺾였죠. 꺾였어요. 유럽은 지금 살짝 이제 꺾였다가 바닥 잡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지금 살짝 반등 중이고. 자, 근데 이제 애플도 인도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삼성하고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여기에서 싸움에 달렸다. 인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메모리 반도체는 하나마이크론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AMD나 퀄컴이 빈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에 수주를 주면은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마이크론이다.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하고 비디오 칩을 하고 있는 요 기업 땡땡땡땡땡. 요거는 히든 종목입니다. 노란통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최근에 무상증자했어요. 주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는 있어요. 실제로 오를지 말지는 여러분 그 전에 무상증자했던 기업들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알아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별로 안 올랐을 때 여러분 지켜보셔야 된다. 반드시 노란통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들 LG노텍 BH는 애플이 일단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LG노텍 BH는 좀 일단 반등 상황 지켜보면서 접근하자. 아직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완전히 뚫고 상향 돌파했을 때 보자. 자, 그다음 HBM 반도체 프로텍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주 급등했어요. 예, 프로텍 이번 주 급등했습니다. 뭐 수익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급등했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요거 말고 HBM 반도체 하나 더 있다. 땡땡땡땡땡 정확히 5글자입니다. 이거는 글자 트릭이 없었어요. 예. 그래 위에 거는 트릭이 있어요. 한 글자가 더 6글자예요. 그리고 요거 밑에가 5글자인데 요거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토미씨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바로 공략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AMD, 퀄컴, 애플 실적 리뷰해봤는데요. AMD, 퀄컴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관련주 히든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 히든 종목 저희 방송에서는 공개해 드릴 수 없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참여 방법 총 2가지로 압축드려서 알려드릴게요.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하단의 QR코드를 근처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위에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문자 번호 샵 3989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리 전문가님 실전 매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고 오실게요. 399자리 값 매도 체결. 자, 31자리 값 커딩 가져가고요. 자, 요거마저도 안 되면 딱 여기까지만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폭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30틱 구간까지는 무난했습니다. 자, 41자리 값. 자, 최소 본절딩. 자, 50틱 구간 51자리 값 1차 청산 구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 52 자, 51 터치. 자, 50틱 구간 자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자리 값 끊을게요. 자, 8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정리 봐주시고요. 시작가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체결. 자, 89자리 값 커팅. 자, 89자리 값 커팅 가져가고요. 잡히더라도 요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잡히면 1초 컷짜리 값이긴 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9까지. 자, 전고점까지도 지금 일단은 돌파 자리 값 나와주고 있고요. 힘있게 못 가네요. 자, 20자리 값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 값 끊을게요.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죽을 자리 값이었나? 자, 319자리 값 매도 체결. 아니 뭐 지금 항생도 그렇고 지금 국선도 그렇고 그냥 매도만 보면 그냥 수익 나는 구조. 아예 뭐 차트 뭐 움직임 뭐 길시작 분석 지금 오늘은 다 무시할 거야. 그냥 밀어버릴 거야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찌르기가 무섭긴 한데 저점은 더 지금 충분히 더 300 이탈이라든지 이 자리 값은 최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300까지 그냥 찔러버리네요. 자, 291자리 값 1차 청산. 자, 291자리 값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요거는 21자리 값 끊을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17,221 요청되기. 네,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69까지 일단은 좀 매도 체결. 자, 81자리 값 커팅. 저점 이탈 자리 값에 확실한 매도세가 보여주다 보니까 그대로 밀리는 자리 값 해석으로 일단은 좀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51자리 값 같이 정리해 볼게요. 14,351 얼청대기. 여기까지만 딱 힘 보여주자. 자, 51.25. 자, 51 터치 좋습니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51자리 값 매수 체결. 자, 119자리 값 커팅. 20초 남았습니다. 자, 209는 사실상 줘야 되는 자리 값이죠. 자, 208 좋습니다.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1자리 값 매수 체결. 자, 909자리 값 커팅. 네. 자, 35자리 값 1차 청산. 최종 청산은 65까지 보겠습니다. 9자리 값 최소 본절 자리 값 잡아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35 터치했고 이전 고점 37 구간. 자, 돌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35가 일단은 이제는 주요 지지 구간이 될 거고요. 자, 기준봉 중심 있습니다. 자, 35자리 값 일단은 15포 자리 값 1차 자리 값 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35 터치하면 정리. 자, 300불은 확보 가져가면서 볼게요. 자, 최종적으로는 65까지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목표 65자리
아 제발. 아 끊기네요. 자 3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01자리값 몇 책이야? 자 요거는 15포까지만 딱 볼게요. 85자리 값까지 딱 보고 여기까지 인정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85자리 값 커팅. 자 15포 컷 가져가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선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19자리 값 청산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19자리 값 터치. 자 그러고 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주요 자리 값 터치 나왔으니까 자 1차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19자리 값은 확보 그냥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 찌르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자 14,919자리 값. 자 확보. 자 터치. 자 400불. 칼리 전문가님 실전 매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그럼 다음 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8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일단은 좀 마무리 봤었는데 그 전략대로 일단 좀 그대로 일단 좀 잘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전 저점을 이제 가볍게 일단은 살짝 터치 이후에 이제 좀 반등 자리 값이 나왔는데 이 자리 값을 일단은 좀 어떻게 해석을 좀 보시면 좋냐면요. 어쨌든 이 상승 자리 값을 계속적으로 일단 좀 가져가긴 힘들고 이번 반등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제 단기 반등 자리 값 본다라고 하면 한 86에서 87달러 정도까지는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자리 값은요. 제가 지금 조금 올 겨울 기준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낙폭 자리 값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매도에 대한 자리값은 항상 지금 좀 대비해 두시고요. 다시금 좀 80자리 값을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좀 강한 단기적인 선물 대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격적인 대행 자리값도 충분히 좀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지워 주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내가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모아간다라는 대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어울리는 자리값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드인데 골드가 지금 일단 이 구간대에서 제가 횡보 장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 2,000자리값 부근에서 횡보 장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방송에 대해서 근거 자체는 상단 라인 때 바닥 대비 단기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꺾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를 그대로 장난치면서 떨구기에는 지금 현재 골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낙폭 자체를 크게 키워갈 만한 자리값은 아니에요. 대신에 너무 단기 급등을 보여줬었던 자리값에 대한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조정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좀 다음 주마저도 지금 일단 1990 초반에서부터 2000 사이 구간 횡보 장세 좀 가져갈 것 같으니까 조금 내가 이 자리 박스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 자리값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 상단 라인대 이상을 계속 한없이 깨면서 우리 다시 상승으로 일단은 좀 접어들자가 아니고 조만간 이제 좀 큰 것들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들 해석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좀 반등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좀 유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한 15,000 정도 자체에서 이제 좀 횡보 자리값을 좀 길게 가져갈 것이고 200까지 단기 반등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유는 이제 좀 매도 대응 자리값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굴인데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꿋꿋하게 굴이 상승 얘기를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원하는 자리값 부근대까지는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지금 3.85대까지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관한 내용 알아봤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증시 주요 일정, 광군절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노란톡방 안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가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